아, 네,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20. 추상 클래스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우선하라. 발표를 맡게 된 유현우입니다. 일단은 대충 얘기를 딱 제목을 보면은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클래스보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라는 거구나. 그럼 뭔가 이 클래스에 문제가 뭔가 있으니까 인터페이스를 우선하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차는 이제 자바의 다중구현 메커니즘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상속의 문제점 그리고 왜 인터페이스를 우선하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추상 골격 구현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사용하는 이 단순 구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바의 다중구현 메커니즘부터 살펴볼게요. 혹시 자바의 다중구현 메커니즘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몰라요. 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은 자바를 처음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펙티브 자바를 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그럼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추상 클래스의 일단 추상 클래스는 뭐냐? 클래스 내에 추상 메서드는 뭔지 아실 겁니다. 애브스트랙트가 앞에 붙은 메서드죠. 추상 메서드가 하나 이상 포함되거나 이제 애브스트랙트 클래스로 정의된 경우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말을 하고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모든 메서드가 이렇게 추상 메서드인 경우 여기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는 뭐 애브스트랙트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이제 퍼블릭 형태로 열어놓는 그냥 정의해 놓은 메서드를 뜻합니다. 이제 자바 8에서 이제 인터페이스에도 이제 디폴트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일반 메서드의 구현도 가능합니다. 즉,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관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추상 클래스에서 전부 추상 메소드만 존재할 수 있으면 인터페이스랑 뭔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인터페이스도 이제 디폴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일반 메서드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추상 클래스가 필요할까요? 즉 우리가 점점 이제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키워드까지 나오니까 점점 모호해지고 우리는 이제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추상 클래스의 목적은 뭐냐? 즉,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기능을 이용을 하고 확장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인터페이스의 목적은 구현을 강제하죠. 왜냐면은 이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 요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이 구현을 강제함으로써 구현 객체의 같은 동작을 보장하도록 하는 게 이 인터페이스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자바의 다중구현 메커니즘의 그 목적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했던 인터페이스를 우선하라고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인터페이스를 우선시 하라 한 이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상속의 문제점 때문인데 이 문제점을 조금 가장 큰 문제점 두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추상 클래스의 목적이 상속을 받아서 기능을 이용하고 이 확장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하고 확장을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많은 계층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생물이라는 존재는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고 또 동물에는 척추와 무척추, 그리고 식물은 녹조류, 종자류, 양치류 등 점점 더 다양한 그 계층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상 클래스의 목적인 이 상속과 확장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생각을 하고 이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속의 문제점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제가 만약에 포유류를 상속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해당 클래스에 이 포유류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했을 때 그 상속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내가 만든 클래스는 척추가 있는 동물이면서 살아있는 애다. 살아있는 클래스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위에 있는 수많은 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계층 구조를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있어서 이제 자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자식이라는 클래스를 엄마의 기능과 아빠의 기능을 받고 싶은데 자바는 다준상속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뭐 자바 세상에서는 이런 게 쉬운 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보면 난 아빠한테 상속받았으니까 아빠가 좋아. 혹은 아빠만 닮았어.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엄마가 닮았으면 엄마가 닮았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바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중 상속을 제공하지 없다. 뭐 눈은 아빠가 닮았고 뭐 입은 엄마가 닮았어요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바에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 저자는 이 인터페이스를 우선시하라라는 주제를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인터페이스를 우선시하는지 이 클래스와 한번 구분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기존 클래스에 손쉽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넣을 수 있다. 이 주제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클래스를 보면은 이 멤버라는 클래스에 컴페어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어요. 이 컴페어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뭐죠? 바로 정렬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omparable to라는 메서드만 구현을 해주면 내가 만든 클래스에 이 구현을 할 수 있다, 아니 정렬을 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같이 기능을 추가를 손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my leader라는 클래스에서 auto 클러서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클로스 메서드만 구현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만든 my leader라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자원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클래스로 하려고 하면은 이 계층 구조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우리 is a 관계를 만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또 문제점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믹스인 정의의 안성맞춤이다. 이제 믹스인이라는 게 클래스의 원래 주된 타입 외에도 특정 선택적 행위를 제공한다는 선언적 효과를 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된 타입은 멤버 클래스의 그 사용자를 뜻하게 되고요. 여기서 특정 선택적 행위라는 거는 이 컴페어블의 인스턴스들끼리 순서를 정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용자의 인스턴스는 그 인스턴스들끼리 순서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역시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걸 클래스로 구현을 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두 부모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또 특정 선택적 행위를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물론 계층적 구조의 문제점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일단 인터페이스는 믹스인 정의의 안성맞춤이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터페이스로는 계층 구조가 없는 타입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층 구조가 없는 게 왜 좋을까요?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계층 구조 없는 게 왜 좋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바로 우리는 이전에 배웠으니까 그 계층 무수무수하게 많은 그 계층을 다 끌어안고 상속을 받는 거 그 행위 자체가 되게 많은 이 클래스에게 되게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 아이템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단지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계층 구조가 없이 타입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를 지금 파트에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작곡가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 작곡을 하는 가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다중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가수에 대한 정보와 이 송라이터라는 그 작곡에 대한 정보를 다 같이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 클래스로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수라는 건 뭐 박효신이랑 뭐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걸 먼저 구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상속으로 뭐 김동률은 뭐 작곡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클래스를 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외에 또 전에 말했던 이 클래스 폭발 문제와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모두 그 싱어와 이제 송라이터를 모두 구현해도 계층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인터페이스도 디폴트 메서드를 통해서 구현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디폴트 메서드는 그 왼쪽 네모 박스를 보시면 그냥 간단해요. 디폴트 키워드만 붙여주면 됩니다. 물론 이 스태틱을 붙여서 정적 메서드로도 그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디폴트 메서드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추상 클래스와 동일하게 어떤 기본적인 구현을 제공을 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키워드를 보면은 위에 주석이 상세하게 잘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 메서드를 쓸 때는 이렇게 뭔가 주석을 잘 남겨놔야 되는구나, 즉 문서화를 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잘됐다.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 즉 그 구현해야 되는 메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구현하는 하이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는 구현을 해야 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디폴트 메서드를 제공을 하면은 상당히 편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다음 아이템들에서 설명을 한다고 그 책에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물론 지금은 JDK 21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자바파를 쓰는 환경이 정말 큰 기업이나 뭐 엄청 오래된 레거시 기업이 아니고서야 사실 자바 8보다는 한 자바 11에서 17 정도를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점은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바 8 이후에 새롭게 릴리즈된 인터페이스는 이 디폴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 디폴트를 고려하지 않은 구형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디폴트 메서드를 그 처음부터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우리는 디폴트 메서드를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면 뭐 이런 문제는 뭐 고려할 점이 아닌 거죠. 하지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배울 디폴트 메서드의 문제점들을 아이템에서 배운다면 이런 문제점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인터페이스에는 되게 많은 메서드를 만약 되게 많은 메서드를 쓴다면 그거를 구현해야 되는 이 모든 하이 클래스에서 상당히 고통받는 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이 하이 클래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통해서 추상 골격 구현 클래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루틴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인터페이스를 골격으로 구현을 한 이 추상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골격 구현 클래스로 만들려면 반환 타입, 메서드명, 파라미터 순서와 이름 그 변수 타입까지 고려를 하는, 즉 메서드 시그니처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추상 골격 구현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메서드 시그니처에 맞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제가 구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 템플릿 with 훅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 부문에 훅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이 훅이라는 메서드가 뭐냐? 그 abstract routine with 훅이라는 클래스를 구현하는 하이 클래스에서 이 훅을 true라고 설정을 하면 스텝 3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false를 실행을 하면은 이 스텝 3가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제가 저만의 골격 구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메서드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추상 골격 구현 클래스를 사용해서 기본 구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고 그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멤버 클래스는 이 훅이라는 걸 true로 제가 오버라이드를 해줬으니까 스텝 3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 그 멤버의 템플릿 위 훅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실행이 될 거예요. 어?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고통이 뭐였죠? 모든 그 메서드를 일일이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힘들고. 근데 그거를 이 골격 구현 클래스를 통해서 그냥 훅만 제정이 했는데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뭐냐? 이 추상 클래스에 대한, 물론 훅 그 위치 이프문의 그냥 조건들은 또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 놨을 때 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 각각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죠. 우리 자바 세상에서는. 이 오버라이드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 입맛대로 스텝 1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텝 2를 고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클래스의 고객 구현만 확장을 해주는 이런 확장만 해주면 되고요. 이런 그 추상 골격 구현 클래스를 디자인 패턴 중에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 골격 구현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일반적으로 다중 구현용 타입으로는 인터페이스가 가장 적절합니다. 일단 인터페이스의 장점은 그 재사용성 측면도 있고 유연성,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우선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골격 구현 클래스의 이름은 관례상 앱스트랙트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그 밑에 앱스트랙트 리스트와 앱스트랙트 맵이라고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의 골격 구현 클래스다. 맵이라는 인터페이스의 추상 골격 구현 클래스다라고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상의 문제 혹은 그 계층 간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골격 구현을 확장하지 못한다면 이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서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전 파트에서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그 주석으로 그 디폴트 메서드를 문서화한 걸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디폴트 메서드 추상 클래스처럼 골격 구현은 반드시 그 동작 방식을 문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구현을 안 한다거나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면 이 개발자가 상당히 그걸 찾는데 시간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서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순 구현, 그 추상 골격 구현 클래스를 단순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디폴트 메서드에 이퀄스와 해시코드, 투스트링처럼 오브젝트 메서드를 재정의하지 말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한번 써봤어요. 근데 바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예제를 갖고 와봤는데 예제보다는 그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고 구현을 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A에서는 그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서드를 디폴트 메서드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B라는 거는 애초에 모든 클래스는 최상위 부모가 오브젝트 클래스죠.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모든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오브젝트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제가 이 클래스 B에서 implement A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A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이제 클래스 B 입장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와 이 인터페이스의 그 기본 구현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기게 돼요. 즉,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근데 이런 룰이 있었어요. Class is always win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클래스는 항상 승리한다. 뭔가 명언 같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보니까 결국에 하는 말은 우선순위가 합의 인터페이스보다 클래스가 높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마이 인터페이스에 여기서도 말했듯이 그 메서드 시그니처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 인터페이스에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 앱셋 클래스에서도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했어요. 이때 이 마이 클래스에서 이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구현 상속을 했을 때 어떤 걸 사용할까? 그럼 우리 이전에서 클래스는 항상 승리한다라는 그 규칙 덕분에 클래스가 호출되겠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작성을 해보니까 우선순위에 맞게 앱세트 클래스의 테스트 메서드가 호출이 됐고요. 이 점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오브젝트를 상속하는 클래스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듯이 하이 클래스들은 모두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클래스를 만드는 순간 오브젝트 기능을 확장을 한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인터페이스 목적은 자신을 구현해서 점점 다양성, 재사용성 등 이 성숙한 클래스를 만드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구현을 해서 점점 성숙한 애가 되라라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처럼 그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인터페이스 목적은 자신을 구현해서 점점 성숙한 클래스가 되고 좀 기능을 추가하고 하는 건데
이 인터페이스에서 자신의 최상인 부모인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구현을 하고 있으면 이 뭔가 자신을 구현하는 의미와 충돌이 일어나죠. 나의 최상위 부모에 대한 기능을 인터페이스가 이미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인터페이스에 기본 메서드가 쓸 수 없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클래스가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페이스에서 그런 기초적인 오브젝트 구현을 해도 클래스가 항상 이기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래스의 그 기본 메서드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본 메서드가 쓸모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생긴 게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디폴트 메서드에서 equals 해시코드 그리고 toString을 재정의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 바로 단순 구현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 abstract map m3라는 그 추상 클래스에서 지금 인터페이스로 map m3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ap entry에는 그 오브젝트 클래스의 기본 구현을 디폴트 메서드로 구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추상 클래스에서 이런 기본 구현을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나중에 사용하는 클래스에서는 abstract map entry라는 클래스만 상속받으면 이런 모든 구현이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단순 구현을 통해서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다중 구현용 타입으로는 인터페이스가 가장 적절하지만 복잡한 인터페이스라면 구현하는 수고를 줄여두는 골격 구현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디폴트 메서드를 활용하고 인터페이스 구현이 제약이 되어 있다면 추상 클래스를 웬만하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다면 앱세트 맵점 심플 엔트리처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필요에 맞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걸 사용해도 돼요. 디폴트 메서드만을 사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뭔가 멋있게 구현해도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이라는 게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쳐내야 되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지금 내 구조에서 효율적인 게 뭘까? 어떤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좋은 개발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봤던 자료 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